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6월 20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민아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원하게 택시 타고 왔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에어컨 펑펑 틀고 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지만 곧 기름이 엄청나게 나는 나라기 때문에 네. 나는 거 확실한가요? 네, 대왕고래. 뭐 기름이 펑펑 날 거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고 왔습니다. 네, 컨디션은 언제나 소중하니까요. 컨디션이 좀 너무 더워가지고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더워요. 네, 다들 건강에 유념하시면서요.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출마 임박.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임박했다라는 거죠.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원희룡 전 장관도 선거 출마 결심을 밝히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자 경쟁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 전 장관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립구도를 형성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윤상현 의원도 내일 오전 인천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권주자 후보군으로 꼽혀온 김재섭 의원은 이번은 내 무대가 아니라 판단된다라면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한 전 위원장이 주변 인사에게 이번에 잘해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자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른바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전망에 대한 견제 분위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채널A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이 당이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또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경률 전 비대위원을 향해서 이 당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특정 후보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 이 허위스펙 의혹에 대해 오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래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데 이 신청이 이뤄지면서 이 수사심의위가 다시 열리게 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위원장 딸에 관한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들을 검찰이 수사 중인 건도 있습니다. 이 경찰이 해당 보도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던 사건을 한 전 위원장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다시 맡게 됐다고 지난 5월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군 정리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김민아 평론가가 보기에는 관전 포인트 좀 뭐가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한동훈이 대표가 되는 걸 막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죠. 윤석열 대통령 관점에서요? 뭐 친윤 내지는 당 주류의 관점에서 어떻게 막을 거냐.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보면은 못 막을 것 같은데 지금 당내 친윤들은 아니야 우리 열심히 하면 막을 수 있어. 이거 뭐 영끌하면은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분위기죠 지금.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몇 겹의 방어선과 네. 나름대로의 몇 겹의 하여튼 그 작전으로 요거를 막아보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이 어쨌든 출마한다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요거는 예상외의 그림인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전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한번 나온 적도 있는데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요 오전에는 의견이 좀 분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윤심이 나경원 의원을 못 믿어가지고 원희룡 전 장관 쪽으로 쏠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지금 일순 불안해져서 이거 또 내가 괜히 이제 또 출마 선언을 하고 이랬을 때 괜히 또 버려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한 기분도 있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나올 사람 다 나와봐 해가지고 다자구도를 많이 만들어서 1차에서 끝나는 경우의 수를 일단 줄이고 여러 사람이 나오면 어쨌든 간에 후보들 간의 표 분산이 이제 커지는 거니까 네. 1차에서 안 끝날 거 아닙니까? 결선 투표가 도입되어 있죠. 그렇죠. 예. 결선에 가서 한동훈 포위망 비한 이 후보들의 표가 하나로 모이는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한 세팅이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제 후자면은
이 당 주류가 상당히 정교하게 이제 작전을 짜고 있는 거죠. 단계적으로 어쨌든 한동훈의 대표의 등극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아마도 요거 외에도 토론을 여러 번 한다든지. 그래서 아무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정당 정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뭐 검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면 잘할 수 있겠지만 현실 정치에 대해서 토론한다면 아무래도 약점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토론을 많이 붙이면은 약점이 다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조직을 한 번 더 동원해 보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초장부터 흙탕물이 된 거잖아요. 한동훈의 조언그룹 이래가지고 김경률, 진중권, 신지호 등이 지금 조언을 하고 있다. 요 얘기가 저같이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 듣기엔 아이 뭐야 그거 색깔론 아니야. 변형된 운동권 청산론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들리지만 이게 나름대로의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국민의힘의 좀 오래된 당원들 특히 영남권 중심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사람들이 뭐 운동권 출신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핵심이라기보다는 어떤 불안함이 있냐면 한동훈 대표가 탄생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싸우는 거 아니야? 이게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는 게 필요해라고 믿는 당원들도 있을 텐데 주로 수도권에 있을 거고 그런 당원들이 있어도 뭐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수도권에 있을 거고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곤란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영남에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영남 당원들의 표심을 생각을 해보면은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어떤 전과가 있냐면 마리 앙투아네트 전과가 있잖아요. 그 전과인가요? 아, 진짜 전과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 비유하자면 흠결 그분들 정말로, 보기에 정말로 무슨 쇠고랑을 찾다 이게 아니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금팔찌를 찾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조언 그룹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하고 있으면 이런 구도를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면 호소를 해야 되냐면 나는 내가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 때까지 가는 그림은 아닙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가 총선 나온 것도 아니고 대선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전당대회에 나온 거잖아요. 당원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당원들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 크게 싸우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출마 선언해가지고 차상정 특검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과연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까 저는 상당히 의문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만약에 최상병 특검법 제가 수용하고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이 되더라도 금방 그거 내가 뒤집어가지고 정권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 대단히 위험한 프레임 아닙니까? 그래서 별로 그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보수를 뭐 나름대로 살려보고자 하는 뭐 큰 뜻을 가지고 뭐 이 도전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녹록지 않을 것은 뭐 여러 이 가능성을 보더라도 한동훈이 대표가 되더라도 그 한동훈의 국민의힘도 사실은 잘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더운 여름이 올 것이다. 그러면 나경원, 윤상현 그리고 원희룡의 단일화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가요? 단일화는 근데 할 필요가 없죠 뭐. 결선 투표가 투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방식의 단일화는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결선에 갔을 경우에 그림을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 서로 간에 그러니까 죽자사자 뭐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 1차에서 이게 그런 좋은 분위기로 이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할 수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과정을 어떻게 잘 만들지 모르는데 다만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중에 누구도 내가 친윤 후보다라고는 말을 안 한다는 게 또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심지어 원희룡 전 장관도 그렇게 말 안 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내가 친윤이다라고는 제가 볼 때는 말 안 할 겁니다. 김민아의 예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언이라고까지 하면 조금 자신이 없어지는데 그렇게 힘을 얘기하면 내십시오. 김민아 시사인은 김민아 6박 7일 특별 생방송 대특집을 편성하라고 네. 플라잉 고림님이 슈퍼챗도 써주셨어요. 6박 7일? 예. 네. 예, 자신감을 가지고 예언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6박 7일. 잠은 안 자는 건가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글쎄요. 잠을 안 자는 건 곤란한데. 예. 아니, 근데 이게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 내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나가가지고 친윤임을 확실히 인증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전당대회 조전을 하는 거라 그러면 하책이에요. 하책이다. 네, 왜냐하면 대권 주자로서의 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은 계산을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이번 기회에 친윤 딱지를 떼자 이렇게 계산을 하지. 근데 친윤 딱지를 전 친윤이 아닙니다라고 고함을 쳐갖고 떼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약간
지금 나경원 의원이 그런 거잖아요. 친윤이 아님을 설파한 적은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몽둥이를 두드려 맞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갑자기 비윤이 됐고 비윤이 혼자도 되는 바람에 지난번 총선에서 자기한테 정치적 이득이 있어가지고 좀 잘 된 거잖아요. 이 케이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혼난 사람들은 다 잘 됐잖아요. 지난 총선 때. 이준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원희룡이면 이번 기회에 그냥 좀 좋은 말 하다가 너무 이제 친윤 색깔도 아니면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 분열시키지 마세요. 우린 지금 뭐 단결해야 됩니다. 류에 좋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다가 자연스럽게 결선에 진출을 안 하더라도 그럼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원희룡을 친윤이 왜 안 밀어줬지?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그림이 되더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럼 자연스럽게 친윤 딱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노릴 것 같은데 하지 하책을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중책 중에 조금 상책을 생각할 것인지 지켜봐야죠. 네, 임금님에게 캔디님이 오늘 하이텐션이시다. 역시 택시의 힘, 에어컨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뉴스 껴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연임 가시화. 네, 민주당도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8월 당대표 선거 출마 결심을 굳히고 이제 현 대표직 사퇴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연임을 위해서 곧 사퇴할 거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 대표는 아직 고민 중이다라고 답했는데요. 지난 17일 민주당은 이제 당원권을 강화하고 또 당대표 사퇴 시한을 유동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당원 당규 개정을 마치면서 그때 당시에 이재명 연임용이다 이런 비판이 세지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역사는 민주당의 이번 일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고 그것은 이재명의 시대라 가능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 후보군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로는 현재 4선의 김민석 의원과 민영배, 한준호, 강선우 등 이 친명계 의원들이 다수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당 안팎에서는 소수지만 이 대표의 연임론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많은 위험을 안고 가는 선택이 될 수 있다면서 이 목표를 대권에 잡아야지 당권에 둬선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원권 강화 방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김영진 의원도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서 2000년 이후 당대표 연임 전례는 없다면서 이 당원 당규상 연임 제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걸 좀 따라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법 기술적인 판단을 가지고 출마를 한다라는 거는 너무 가벼운 판단이었다고 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차라리 의원 활동을 하다가 대선 출마를 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는데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민주당의 뭐 전략의 문제죠. 그러니까 연임을 뭐 안 하는 게 맞고 뭐 하는 게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거를 잘 비교를 해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 위험한 게 있다라면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사실 이재명 대표 아니면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갈 경우에 근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 대권까지 가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그게 정당한 이유로 그렇게 되는 거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그렇게 되는 거든 가령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낙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엄청난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맞느냐.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저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어떤 전제를 놓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게 지금 이렇게 쭉 가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 지난 총선에서도 그런 비슷한 우려를 가졌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이 당 주류 위주의 어떤 공천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가졌는데 어쨌든 그런 우려는 무색하게도 큰 대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큰 대승을 거뒀으면은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좀 이 큰 성과를 낸 거니까 여기까지가 내가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이고 이 정도 성과를 가지고 난 이제부터 나의 의정 활동 그리고 나의 어떤 앞으로의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직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친명 이렇게 분류되는 이런 분들이 저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얘기를 한 걸로 알아요. 그런 식으로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판단이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대표를 연임해서 계속 이재명 위주의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 그림으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다라고 평가되는 이 부분에서 뭔가 그러면 다른 안전장치가 있어야죠.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더라도 그럼 당내에 여러 가지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키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낙마를 제가 얘기했지만 낙마도 낙마지만 여론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라고 그러면 이른바 언론에서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나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조명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소위 말하는 검사, 판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막 얘기를 하는 정당이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인식하는 그러한 문제가 막 커지는 거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당이 뭘 하는 당이다라는 거를 오히려 크게 만들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는 뭐 여러 가지 뭐 이 재판을 받아야 되고 기소가 되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작게 만들면 그러면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만에 하나 어떤 의도치 않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민들은 민주당은 뭘 하는 당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노선이라든가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전략을 잘 세워야 연임의 정당성이 생기는 거다. 근데 잘 세우고 있느냐? 오늘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잘 세워보기 바랍니다. 김민아 평론가의 조언. 예.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검찰 김건희, 김정숙 동시 수사. 네, 검찰이 전현직 배우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조 행정관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와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인데요.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인사를 불러서 조사를 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을 11시간 불러 소환 조사를 했는데요. 이종배 시의원은 김 여사가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 측은 이게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이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도 사실 참 눈길을 끄는데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를 할 게 있으면 뭐 하시도록 하되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기 위해서 김정숙 여사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개의 어떤 뭐 접근법을 가지고 꼭 생각을 하시고 김건희 여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이 검찰은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듯 하면서 미적대거나 그리고 사실 지금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계속 쥐고 있으면서 해결이 안 나는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잖아요. 결론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불기소할 거면 불기소 결정을 하시고 다만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명확한 이유를 대야겠죠. 왜 불기소 결정을 하는지. 기소를 할 거면 기소를 하시고 무슨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침대 축구만 하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 내에서는 그러면은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조사를 하다가 잠깐 도이치모터스 조사를 받게 한 다음 거기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좋은 얘기로 만들어서 불기소를 하든지 말든지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안 돼! 그렇게 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다 보도가 되고 세간에 관심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대통령실이나 자기 어떤 지지층에게 뭔가 균형이 맞는 얘기로 만들기 위해서 김정숙 여사가 끼워 넣고 특검 얘기하니까 김건희 특검 얘기하니까 또 김정숙 특검을 하자고 여당이 자꾸 주장을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는데 여당이 왜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왜 주장합니까? 특검이라는 거는 검찰이나 기존의 수사기관을 못 믿어가지고 국회가 따로 지정하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수사를 맡겨보자는 건데 왜 뭐 여당 일부에서 특검을 왜 주장합니까? 다 끼워 맞추기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만하시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시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시라. 권익이나 이런 데처럼 봐주기를 일관한 끝에 비웃음 사지 말고 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 키워드는 제목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대통령이 공식 선언 어제 했다라는 건데 혹시 짧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은 한겨레 신문이 오늘 제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시사인이 훨씬 잘하겠죠. 이제 시사인은 김민하 평론가가 해주셔야죠. 네, 시사인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네, 한겨레는 매일 신문을 찍으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봤어요. 첫 번째는 네, 벌써 이제 길어질 거다라는 예상. 근데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출산을 더 많이 하게 하자 내지는 뭐 집을 뭐 출산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명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그게 잘 안 돼서 지금까지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가 지금 4차례인가의 장기 계획을 냈는데 그래서 한 1, 2차 때는 이 출산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환경 조성하는데 계획을 냈다면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해서 사회 구조를 바꾸자라는 쪽으로 많이 옮겨왔던 게 3차, 4차 계획이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 내놓은 계획은 다시 1차, 2차 수준으로 돌아간 얘기라는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정권은. 관심도 없으면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이 하나도 효과도 없어가지고 무슨 몇백 조를 넣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했습니까?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김민하 경로설 지금 굉장히 경로하신 것 같습니다. 썸네일 또 만들 거예요? 썸네일은 제가 행복했다고 넣어주세요. 뭐 맨날 썸네일에서 내가 경로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실제로 경로하셨잖아요. 행복한 김민아. 지금 웃을 테니까 행복한 김민아. 이게 썸네일로 해주세요. 행복한 김민아. 네. 인구 국가 비상사태의 경로한 네. 김민하. 저출산 대책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각 지자체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이 재정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할 겁니까 물어봤는데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장관급 인사인 이 주영환 부위원장이 책임자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동산 교부세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자체에서. 부동산 교부세라는 건 뭐냐면은 종부세 걷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게 부동산 교부세예요. 종부세를 없앤다면서요. 근데 종부세를 없애면 부동산 교부세는 없어져요. 진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대책에. 이러고도 경로설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김민하 경로설. 종부세를 없앤다면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열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네, 오늘 끝으로 김민하 경로설의 실체를 확인한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이 정권은 하겠습니다.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상속세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종부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다음 배임죄를 없애는 거야 안 없애는 거예요. 이복현 씨는 금감원장입니까 뭐 경제수석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자, 댓글에 김민하 평론가님 응원합니다. 경로 크크크 뭐 이런 게 요새 여기서 제일 웃기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경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썸네일 꼭 김민아 행복으로 해주세요. 행복. 자, 그 이야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월 2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이철희 전 정무수석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